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대사증후군 문제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고서부터 연구 논문, 또 건강기사까지 자료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최신 연구는 뭘 말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네, 그런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대사증후군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는 게 좋겠죠. 이제 세브란스 병원 자료 같은 걸 보면요. 복부 비만 있으면서 혈압 높고 혈당도 높고 또 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 안 좋은 거 이런 것 중에 세 가지 이상 같이 나타나는 상태예요. 아, 세 가지 이상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흔하냐면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래요. 네 명 중 한 명. 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거의 절반, 47%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죠. KSMS나 코게스 리뷰 같은 데서도 계속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건 그 청소년 쪽 데이터였어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유병률이 미국이랑은 다르게 거의 2배나 뛰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단순히 이제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역시 생활 습관 문제겠죠? 네, 대부분 그렇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운동 부족하고요. 또 스트레스 많고, 그리고 식습관. 점점 서구화되잖아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늘고 단 음료수 많이 마시고. 활동은 줄어들고요. 네.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복부 비만이랑 고혈당 늘어난 게 좀 더 뚜렷해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생활 습관 개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될까 싶기도 하고 뭔가 우리 몸속 아주 미세한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마침 그 코주에스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데이터 활용한 연구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대사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이게 뭔가요? 대사체요. 그건 뭐랄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산물이나 최종 결과물들, 그런 작은 분자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걸 분석하면 현재 우리 몸의 생물학적 상태,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화학적 지문이랄까요? 아하, 몸속의 작은 화학물질들로 건강 상태를 본다. 네. 코주에스 연구들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아미노산, 그 분지사슬 아미노산 같은 건 오히려 너무 많으면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다거나 또 어떤 종류의 지질 성분, 스핑고미엘린이나 아실카르니틴 같은 것들도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위험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나요? 네,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이나 스페르민 같은 생체 아민은 오히려 좀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혈액 같은 걸로 이런 작은 분자들을 분석해서 병의 위험을 미리 알거나 관리할 단서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아직은 주로 제2형 당뇨병 연구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복부 비만 같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도 미래에는 이런 정보들이 개인 맞춤형 예방이나 진단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건강하게 챙기고 금연, 금주,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네, 그게 기본이죠.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거나 이미 상태가 좀 심각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 수술이요? 네. 위를 일부 절제하거나 위우회술 같은 방법인데요. 이게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생겼어요. 예를 들어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이게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효과는 확실한가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끊게 되는 분들이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효과는 꽤 입증된 편이죠. 그렇군요. 수술 말고 약물 치료 쪽은 어떤가요? 요즘 살 빼는 주사제,
이런 거 굉장히 화제잖아요. 아, 네. 신약 개발도 정말 활발해요. 예전에는 단순히 식욕 억제하는 GLP-1 작용제 위주였다면 요즘은 뭐 GIP나 글루카곤 같은 다른 장 호르몬 아니면 성장 관련 인자들까지 여러 타겟을 동시에 공략하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더 똑똑해진 약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뭐 기사에 언급된 한미약품이나 알토스 바이오, 오가논 같은 곳에서 개발하는 3중, 4중 작용제 이런 것들이 그런 예시예요. 목표도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은 최대한 지키거나 오히려 늘리고 또 지방 간염, MASH 같은 문제까지 같이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료의 질을 높이는 거군요. 네. 다만 한편에서는 이런 GLP-1 계열 약물들이 원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좀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듣다 보니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살 좀 찌고 혈압, 혈당 좀 높은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병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최근 연구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39%나 더 높다는 거예요. 파킨슨병이요? 네. 게다가 만약 유전적으로도 파킨슨병 소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사증후군까지 있을 때 위험도가 2.58배까지 확 올라간다고 해요. 와, 2.58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단순히 심장병이나 당뇨 예방을 넘어서 어쩌면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한국의 대사증후군, 특히 청소년층에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대사체 연구를 통해서 더 정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비만 대사 수술, 또 혁신적인 신약 개발 같은 다양한 관리 전략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대사공간 문제가 결국 뇌 건강, 그러니까 파킨슨병 같은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이 이렇게 뇌를 포함해서 전신 건강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바꿔 쓰는 능력, 이걸 대사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어쩌면 미래 건강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당신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